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지금 시장이 양극화가 너무 심하죠. 코스피는 강세를 만들고 있고 코스닥은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강세 보이더라도 코스닥은 결국엔 따라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올라가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코스닥 올라갈 차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갭도 한 개, 두 개나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를 따돌리면서 올라가는 코스피거든요. 물론 추세상에서는 엄청 강세 보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시총 상위주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눌리면서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라던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그 외의 시총 상위주들도 오랜만에 힘쓰긴 했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거의 170조가 넘어가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부터는 포기하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신고가 만들고 가는 거 기다려야 된다. 지금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8만원에 안착하는 거를. 그래서 8만원 안착까지도 도전해 본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에 매수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오랜 개인 투자자라면은 한번 버텨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는 벌써 출발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요 추세를 못 듣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코스닥으로 따지면 한 950포인트 이상 가 있는데, 그럼 지금 괴리율이 거의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10%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투자하는, 스모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200일선과 21일선까지 눌림세를 받고 있는데, 야 진짜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비교해도 그런데 나스닥이랑 비교해도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이 진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시총 상위주인 2차전지와 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반도체 쪽이 아무리 올라와봐야 이 종합지수도 견인하지 못하고 시장에 훈풍을 만들지 못합니다.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장품주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코스닥 지수는 미미해요.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 대형주들은 뭐 LG생건이라던가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다 코스피인데, 코스닥의 주도주가 되기엔 다소 힘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박스권을 일단 오늘 돌파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에는 3천당 제약이 어제 그제 또 초강세 보였고, 오늘은 나름대로 플랫폼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라던가 아니면은 뭐 ABL 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바이오들이 오늘 나름대로 힘차게 올라주면서 바이오 업종을 그래도 강세를 만들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뭐라 그랬죠? 이거 내려갈 때 괴롭히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가다가 또 눌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는 뭐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돌릴 수 있습니다. 강세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의 시장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간판까지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마감 전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전의 시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세력들이 알고 움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짝 의심은 가는데, 일단은 저희는 요 구간부터, 원래 기존에 조금 갖고 있었는데 요 구간부터 확실하게 분할 매수의 접근을 가져가면서 포지션 가져갔거든요. 근데 일정 매매를 했어요. 이거 제가 2달 전부터 4월부터 이야기 드렸어요. 6월에 일정 매매가 있다. 6월 중순부터 우리 이거 세팅해야 됩니다. 늦어도 7월달 이때부터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R3라고 하는 지금 라이센스와 못한 후보 물질입니다. 이 R3 같은 경우가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됐었어요. 근데 작년에 마감되기로 한 게 올해 초에 마감되고, 데이터도 얼마 전에 중순쯤에 수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라이센스 아웃 안 나오는 거냐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룬드백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글로벌 50대 제약사의 A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일단 기술주를 했고, 이게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올해 9월에 2상에 진입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디자인이 나올 건데, 이 임상 2상 들어가기 전에 2달 정도 전, 즉 지금 시점입니다. 6월 중순부터 7월쯤에는 이 A1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임상이 진행된 이 R3 라인, 자가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라이센스 아웃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A1이랑 R3랑 다른 물질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같은 물질이고,
에이프릴 바이오 사파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밤감기에 관련된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약을 한번 복용을 했을 때 2주에 한번 병원 가던 거를 4주 동안 약효를 지속적으로 오래가게 만드는, 서서히 약물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사파 플랫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에이프릴인데, 요거 이번에 임상 이상만 들어가더라도 이 사파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 반등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현금까지도 거의 600억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돈 걱정 없죠. 또 파이프라인이 일상 지나서 이상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이상이 증명된다는 것 자체가 R3 파이프라인이 A1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이 R3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또 앞으로에 대한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의 성장성, 이런 걸 다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룬드백에는 규모가 5,500억 규모라서 뭐 엄청 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나온 R3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은 6,500억 규모에 무엇보다 계약금이 200억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면은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예전에 ABL 바이오가 22년도에 사노피에다가 900억짜리 계약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대박이 났었는데 뭐 시장이 원천주여서 눌리긴 했지만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계약금 200억짜리 정말 대단한 재료입니다. 얼마 전에 지노맨 컴퍼니가 50억짜리 해가지고 상가했거든요. 그리고 추가 시세까지 나왔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A1 파이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검증을 했고 이제 이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 벤처인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서 계약금 200억까지 딱 쏘면서 R3 파이프라인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기대감이 실을 수 있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 하나 더. 아이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떠오르는 후보 물질인데 요거까지도 이제 기대감을 덩달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R3든 아이포든 A1이든 다 같은 약물에서 파생된 사파 플랫폼에 기반하는 그런 에이프릴 바이오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이 지금 제일 빨라요. 얘가 이번에 임상 이상 들어갔는데 요거 문제 생기면은 얘네도 덩달아 문제 생길 가능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돈 걱정은 없다. 그리고 마일스톤 수치까지도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래서 이 R3에 대한 기술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매매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보로노이를 22년 10월쯤 요 구간 에이프릴 바이오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7월에 하고 보로노이가 6월에 상장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보로노이를 잡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올라와서 눌릴 때 여기서부터 에이프릴 바이오를 시작해서 무상증자 때 요때 한번 해먹고 이렇게 100% 수익 한번 내고 여기서 비중 줄였다가 이번에 비중 확 늘렸거든요. 비중 막 엄청 많이 늘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바이오 기업에 이 정도 투자하면 됐지 할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조드린 부분까지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기술 수출한 내용들 이런 거고요. R3를 기술 이전했다. 그러면서 6,550억 원. 그리고 계약금이 유의미한데 207억 원. 이거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계약금 치고는. 그리고 현금 자산이 600억이 아니라 이제 900억까지 늘어나는 상태고, 마일스톤이 1.2조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R3와 A1의 합계 기술주 누적 금액이 1.2조.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얘는 이상까지 들어가서 기대감 실리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R3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술 계약금을 받았더니 이것도 진짜 마일스톤 수치까지 지속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아토피, 건선, 이런 염증, 장질환 치료제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일단 임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임상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기대감 계속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될수록 이런 파이프라인이 쌍칼을 치고 기대감을 실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일단은 어제입니다. 어제 6월 18일이죠. 에이프릴이 오늘 장후반부 플랫폼 바이오가 움직여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 6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만큼 에이프릴 바이오를 눈여겨볼 시기라고 이야기드린 것과 같이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6월 17일입니다. 이틀 전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최근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매수 물량에 이어 13,000원 구간이 다다르면 더 사겠습니다. 빠지면 빠져봐라. 더 사겠다. 지금은 일정을 보고 준비하는 만큼 무난하게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7일 전에 에이프릴 바이오 동시효과 현재 비중 5% 매수한다. 근데 원래 기존의 비중 플러스 5%인 겁니다.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기존의 매수 단가는 1,80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매우 괜찮죠. 그리고 에이프릴 최소 얼마큼 채우시고 얼마까지 선제적으로 채우고 싶은 분들은 자비스가 그때 한번 팍 뛰어가지고 자비스를 차익해서라도 넘긴다. 공식적으로 자비스 비중은 유지하지만 일단은 이거 에이프릴 바이오 비중부터 먼저 채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에이프릴은 기본 채워놓고 밀리면 더 채운다.
뭐 이렇게 전략을 딱딱딱 세웠고, 그리고 또 8일 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에이프릴바이오의 매매를 준비해야 된다. 조금만 더 빠져준 물량 채우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9일 전에도 에이프릴바이오는 R3 데이터의 노출로 단기 재료 소멸이 되는 모습인데, 메인 파이프의 이벤트는 이번 달 말, 지금 6월 20일이죠. 본격 시작될 수 있다. 기존 비중 유지하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추적한다. 그래서 기존 비중 유지하고 얼마 전에 5%까지 비중 또 추가한 겁니다. 지금 올라올 때 강하게 돈이 붙지는 않는데 그래도 준비한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설명을 쭉쭉 드린 거고, 오늘의 대응이죠. 오늘의 대응을 본다고 하면 에이프릴바이오 강세 보이는 중인데, 지금 강조드렸던 6월 중순이고,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드렸고, 블루라인 터치라서 저항 구간인데 물량 뺏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왔다. RSR이 기술 이전 추가 문구는 체크 후 안내 드린다. 그래서 이 추가 문구가 기술 이전 내역을 제가 보고 판단을 봐 드려야겠죠. 그래서 계약금 200억 6,500억짜리 라이센스 홀딩합니다. 고고고고고. 그래서 와, 다들 기분 좋죠? 오늘 그냥 파티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한가 한 방 먹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먼저 올리고 그리고 상한가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시세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에이프릴바이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아마 두 번째 주자거든요. 이미 한 놈은 엄청나게 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아직 한참 가야 돼가지고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두 번째고 이제 한 놈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놈, 요거랑 이제 플러스로 하나 더 후발주로 할 놈이 있는데, 요거 4번 아직 매수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1번이 마지막에 끝나면 이 4번으로 바로 옮겨 탈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바이오도 제가 미리 매수하지 않은 종목까지 스케줄대로 후발주까지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를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 할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어쨌든 저쨌든 박스권만 만들어줘도 기업들이 갈놈들은 준비하다가 눈치껏 출발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출발하기 전에 거래량이 없을 때 기다려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어제 이런 말 들었잖아요.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해서 기다려야 된다. 거래량이 없을 때. 물론 제가 이거 산다고 바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뭐 여기서 오래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저랑 같이 잘 기다려만 주시면 결국의 결론은 뭐다? 간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미 거래량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 있어요. 이거 못 붙어요, 여러분. 붙었다가 물리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바이오라는 거는 홀딩해서 가지고 가고 끌고 가는 것도 막상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뛰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있기 전에 일단 일정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 언저리쯤에 딱 좋은 가격을 보면서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 드리면서 여기서 탁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매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고, 자, 그리고 오늘 정가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바이오 중에서도 이렇게 뭐 바이넥스나 아니면 에스테팜이 아침에 좀 강세 보였다 밀렸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양전했고 플랫폼이 강했습니다. 근데 리가킴이 올라간 건 살짝 의문이긴 해요. 뭐 기간 대상으로 IPO 한다 뭐 이런다 그런 재료인데 그건 그냥 엮은 것 같고, 세력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다. 그리고 ABL 바이오, 삼천당은 이틀 동안 강세 보이고 쉬는 흐름. 즉 플랫폼 바이오에서 돌아가면서 초강세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상한가 같고 HIB 그룹주랑 항암 계열은 좀 쉬는 모습. 셀티리온이 쉬는 게 전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시장이 이렇게 판단하니까. 그리고 AISK랑 진단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세포치료제 쪽, 요쪽은 그래도 괜찮은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 치료제 쪽은 아직도 기대감, 플랫폼이랑 같이 가져볼 수 있다. 그리고 비만당뇨 치료제는 내일 학회가 있는데 요거 학회 끝나면 한번 내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일 비만 당뇨 학회 시작이 되면은 비만 당뇨 관련된 종목들 한번 내리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쉬는 날이었는데 2차 전지의 척도는 뭐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친구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뭐 이런 친구들이 올라가야지만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장비주에선 PNT까지 오늘 쉬는 바람에 2차 전지가 힘을 쓰는 그런 날은 아니었고, 반도체는 당연히 오늘 올라간 날 아니었다라고 제가 아침부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게임주가 그나마 반등했지만 이 친구들은 유동성이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산 그림 놓고서 여기는 겨울왕국, 개별주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퇴근 중, 여기는 휴가, 그리고 여기는 출근 중,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이오에서 뭔가 시세를 봐야 된다. 그리고 개별주들도 뭐 영일만 테마주 이런 거, 한국가스공사 많이 올라줬네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다만 지금 대장주들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대장주 빼고는 그다지 움직임을 많이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산하에 있는 이런 테마주들보다는 진짜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한국가스공사에 수급이 쏠려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테마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은 테마주를 막 엄청 진하게 할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나름 좋은 모습 보이다 밀린 정도. 나머지는 뭐 음식료 관련주가 살짝 올라가다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바이오 빼고는 엄청 재밌는 장 아니었다. 왜냐면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좋다 뭐한다 해도 SK 하이닉스만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좀 아쉬운 입장이고, 또 저출산 테마 정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시장에서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그냥 아침에 잠깐 오르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시장이 테마주를 지금 할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도 업종 하다니 지루한데 어떡하지? 지루한 거 견뎌야 돼요. 주도 업종 하면서 그냥 견디고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야금야금 오르다가 한 방에 빵 하고 터진다는 거, 그런 시세를 가져가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해 먹을 만큼 해 먹어놨다가 진짜 종합지수 올라갈 때는 돌아가면서 순환매예요. 그냥 그때는 이것저것 다 해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에서 챙길 거 열심히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큰 이슈가 없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휴장을 기념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제2의 닷컴 버블이다. 아직 미증시는 랠리를 만들 것이다. 뭐 단기 5%라도 조정이 나와야 된다. 뭐 등등 다양한 나올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시총일이 엔비디아의 전망을 보면은 미국 시장이 가다가 꺾여도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가다가 고각을 쏘면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랠리는 계속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추세 상승은 더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번 3분기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 저도 모르겠다. 일단은 2분기에 그렇게 둔화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2분기 넘겼거든요. 그래서 3분기를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미국 시장의 길잡이 내비게이션 역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얘기 들어보고, 환율이 여전히 1380원 부담스러운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9100만원대로 살짝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 9000만원 깨지면은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한번 가다가 내려칠 수는 있겠구나. 뭐 가긴 갈 건데 내려치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 들어보고,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보면 당연히 성장주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악물고 한번 들이대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공격적이고 액티브하게 시장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외국인이 잡아주는데 뭐가 좋을 게 있냐? 결국에는 우리 시장 갈 거다. 지금 우리 시장 바스켓 해가지고 담아가고 있다. 시세가 안 날 뿐이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 상태고, 결론은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언제 할까?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하면은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먼저 하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게 됩니다. 안 좋다고 할 때, 야 이거 지금 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대박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개선세, 금리기조,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의 개화, 뭐 바이오면 바이오,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삼천당제약도 그렇고, 그리고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뭐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증시가. 그래서 지금은 억눌렸던 시세가 한 번에 분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코스피가 맨날 오르니까는 여기 떨어질 것 같죠. 이러다 갑자기 이 각도가 아니라 고각으로 이렇게 싸버려요. 그게 우리 국내 증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께 강조 드리고,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다 보니까 테마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고래, 원전, 저출산 오늘 한 번씩은 다 움직였는데 특히 원전이 약하긴 하거든요. 그 저출산도 가다가 말았고, 대한고래도 한국가스공사 같은 대장주만 살짝 움직인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여전히 미친 듯한 매수세, 이제는 대놓고 약간 매수가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털리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다. 이러고 어디 간다? 미국 가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시세 못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보내주면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강세였고 코스닥은 약세.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데 이것도 코스닥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물량 뺏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를 메이저가 만들어놨고, 아침에는 지지분이었지만 차익과 비차익에 열심히 땡겨 제끼고 있고, 또 선물도 아침에는 쿵 눌렀지만 오후 12시가 되면서 쭈쭈쭈쭈 땡기면서 종합지수도 빵빵빵 땡겼다는 거. 풋 포지션을 매도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풋의 청산보다는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걸 대비해서 풋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미엄만 빼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파생하는 사람들의 용어니까 그냥 그러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이 정도로 한번 쭉 둘러봤고, 오늘 삼천당 제약도
이렇게 이틀 동안 강세 보이고 아직도 안 부러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제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 지금 알테오젠이 먼저 스타트 끊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종목들 한번 쭉 쌌다가 눌렸는데 이 친구가 뭐 다시 엄청난 시세를 낸다기보다는 한번 움직였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한번 쭉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 바이오 업종에 숨겨진 재료들이 하나씩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리가켄 바이오도 이렇게 박스 뚫어가지고 딱 싸주는데 그럼 ABL 바이오도 한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바이오가 계속 추세가 나올지 아니면 2차전지랑 번갈아 가면서 추세가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2차전지가 휴가를 갔다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이오가 출근을 한 다음에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볼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반도체는 일단 퇴근했으니까 집에 가서 한잠 자고 와야 됩니다. 죽는다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충전 조금 하고 다시 출근해야죠.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지금은 테마주보다는 정확하게 집어드립니다. 주도 업종에서 놓으시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쉽지 않아요. 이거 개인들끼리 지금 폭탄 돌리기입니다. 얘가 특징이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팍 눌려요. 이거 뭐다? 아침에 수급 쏠림이 일어나가지고 단타로 막 들어갔다가 사고 폭탄 돌리기 하다가 폭탄 돌리기가 끝났어. 그럼 매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결국에 시장 주도주를 하기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 K푸드, K뷰티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뭐다? 주도 업종이다.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기다릴 거면 반도체에서 기다린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기분 좋게 오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랍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은 여러분이 상한가를 받는 대박이 되는 하루가 되길 기원하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